오늘 좀 특별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거 갔다 와서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나가지고 돌아와서 방송을 바로 켜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그거 갔다 오면은 방송을 못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뭔가 되게 컴팩트하게 끝나가지고 저번에 이제 장례식 치렀다는 친구의 49제였어요. 그래서 추모 공연이 이번에 열렸어요. 이제 밴드 하던 친구여가지고 네, 대학교 때 저랑 같이 밴드부 했었고 직장인 밴드도 계속 하던 친구였어가지고 거기 사람들 3, 4, 5 모여서 공연도 하고 프레젠테이션 이제 몇 개 만들어가지고 띄우고 가족의 지인분들 이렇게 코멘트 하시고 막 그런 행사를 했어요. 맞아요. 음악 하시는 분들만의 장례 문화가 또 있죠. 코미디언들 특유의 장례 문화가 있는 것처럼. 근데 글쎄요. 그게 단순하게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이 방송을 켠 것도 있는데 가가지고 좀 이래저래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마침 그냥 방송을 켜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저 추모 공연을 보는데 참 그 친구가 부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장례식도 아니고 49제를 같이 치러주고 또 공연을 준비해서 해주고 막 해외 사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영상으로 편지를 보내주고 그 어린 시절부터 사진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주고 서로 코멘트해주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가장 울림이 있었던 거는 울어주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는 거. 아주 참 인생 잘 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 사는 인생이 저렇게 빨리 끝났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과 한편으로 참 못나게도 되게 초라한 감정이 들더라고. 나 죽으면 누가 울어줄까? 그냥 그거야. 그래요. 저 죽으면은 슬퍼해줄 사람들은 좀 있을 수도 있어. 어쨌든 간에 얼굴 팔면서 사는 직업이고 뭐 멀든 가깝든 간에 좀 슬픈 감정이 들 수야 있겠지. 뭐 나름대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있고. 근데 글쎄 울어준다는 건 참 얘기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관계는 약간 그런 거야. 강호동이 야 승기야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보고 싶겠죠. 그립겠죠. 그치만 살 수 있겠죠. 약간 그 정도의 느낌이지. 내가 이제 여러분의 그 아침 루틴으로서 이제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는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는 죽으면 슬퍼할 사람이 아니라 염해줄 사람이 있을지 걱정인데 부럽다. 나도 그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뭐 그래도 그래 뭐 나 죽을 때까지 동생은 살아있겠지. 하나 해준 거 없는 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신 정도는 치워주겠지. 더 많은 사람이 울 수 있게 방송 많이 켜셈. 저 말이 참 중요한 말이야. 저것도 이따 좀 얘기할 거예요. 지금 저거 관련된 생각도 있었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렇게 보내주고 돌아오는데 글쎄 되게 쓸쓸하더라. 남의 49제 가가지고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맞나 싶은데 야 제가 요즘 들어서 그런 소리도 종종 했잖아요. 나는 결국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제가 맨날 역설하는 게 뭡니까? 비혼주의는 아직 젊고 싱싱해서 할 수 있는 소리다. 이게 아직 그 즐길 것도 많이 있고 뭐 커리어도 창창하고 돈도 좀 벌만하고 그러니까 이제 비혼이니 뭐니 하는 소리 하는 거지. 그래 사실 비혼주의는 아씨 뭐 내가 아쉬우면 결혼하겠지라는 그런 자신감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더군다나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좁고 저랑 코드 맞는 사람들이랑만 만나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생활이라는 명분으로 이제 얼굴 비치면서 다닐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와가지고 이제 국 하나 한 송이 던져주고 갈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더욱이나 가족이 간절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서로 비빌 구석이 되어주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딩크도 할 생각 없어. 딩크는 결혼이 아니야. 내 기준에선 그래. 그러게요. 게시글 조문 그런 거라도 올려야 되려나?
방송인들은 진짜 인간관계에 목말라 하던데 방장님은 그런 거 없나요? 없을 리가요. 없으면 제가 지금 이 머무르다를 안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공간을 만들지 않았겠죠. 당연히 이제 온라인상으로 1000명씩 보는 그런 방송도 좋기는 한데요. 저는 이 공기의 흐름을 되게 중요시해요. 저 사람이 이제 말을 뱉는 순간 공기가 떨리고 그게 나한테 전달이 되고 이 분위기라는 것들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렇게 이제 인터넷상으로 화면상으로 보면은 그게 전혀 안 느껴져요. 그냥 매일같이 하게 이게 제일 괜찮은 포맷이니까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위에서 누가 이제 뭐라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리고 저기 위에서 누가 그 말 하셨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울 수 있게 방송 많이 켜라. 나 돌아오는 길에 딱 저 생각했어. 어쨌든 간에 수입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 이제 일당을 포기하고 쉬고 있는 거잖아. 사실 제가 지금 그 이틀 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요, 진짜 글만 쓰고 있어요. 네이버 카페 창 4개 켜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이제 지지부진하던 장문 에세이도 여기저기 보강하고. 제가 최근에 좀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부지런히 해야지. 근데 이렇게 했던 게 그 다른 게 아니라, 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요즘 인터넷 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게임도 재미가 없고 유튜브도 재미가 없어. 아니 여러분이랑 소통하는 게 재미없는 게 아니야. 그냥 인터넷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친했던 친구 중에서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진짜 그 PC방에서 막 37시간 게임하고 막 그런 놈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롤만 했어.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아 솔직히 롤 재미없다. 그러면 왜 하냐 라고 하니까 할 게 이거밖에 없다. 나는 솔직히 저게 그때 당시에 이해가 안 됐거든. 근데 최근에 내가 인터넷이나 게임할 때 딱 저 마인드였어. 그냥 늘상 보던 거 그 조종복 그냥 사고 우리듯이 올라오는 거야. 이게 한 사이트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모든 커뮤니티가 다 그래. 사실 인터넷 보던 루틴이 몇 년간 지속됐는데 재밌길 바라는 건 정신병자 아닌가 싶긴 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 앞에. 근데 방송도 안 하지, 인터넷도 안 하지, 게임도 안 하지. 그렇다고 내가 뭐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람도 아니지. 이랬는데 그래도 이제 그 전까지 글을 좀 의무감으로 썼다 보니까 그래도 글을 쓰기가 싫었어.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토해내고 싶은 욕구가 마구마구 올라오는 거야. 속에 있는 응어리들을 에너지로 이제 뱉어내고 그리고 소통하고 그럼으로써 살아있는 감각을 느끼게 해주던 방송마저도 없으니까 글을 안 쓰고는 못 배기겠는 거야. 이러니까 그냥 하루 종일 이제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서 진짜 글만 썼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아 이게 내가 글이랑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글에다 쓸 에너지를 다른 데다 쓰고 글로 해소할 응어리를 다른 데에서 해결하고 있었구나. 그냥 그런 것 뿐이었지 결국에 나는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좀 이제 많이 느꼈어요. 사실 방장이 좀 그런 성향이 클 뿐 누구라도 저런 감각은 있는 듯요. 아마요. 우리 모두는 예술가니까요. 난 방장이 너무 신기함. 항상 자신을 성찰함. 그 성찰을 하는 과정에 도전한다는 게 너무 신기함. 사실 여러분이 나를 좋아해주는 이유랑 그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사실 같아요. 제가 이번에 유아람 채널 커뮤니티에다가 공지를 장문을 올리니까 누가 그런 소리 하더라고. 이 사람은 볼 때마다 인생 얘기하는 것 같다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건 맞는데 매번 그러고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게, 제가 진짜 친한 친구한테 그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오빠 생각 좀 그만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래요. 그래,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거는 뭐 필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딱히 고민 안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삽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고민 좀 한다는 사람들도 정 답답할 때 한번 돌아보는 느낌이지. 근데 아까 저기서 누가 이 사람은 뭐 맨날 인생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잖아. 나는 실제로 24시간 인생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이제 뭐 음악적인 부분이 됐든 진짜 우리네 사는 방법이 됐든 진로의 방향성이 됐든 아니면은 이제 사랑이 됐든. 아 그거 짤 이제 있는데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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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떤 스타일인지만 연예인 중에 없음. 요즘에 없는데 그냥 암나 그냥 기인 같은 사람. 오, 기인 너도 롤축이었냐? 쥐엔장 믿고 있었다고. 괴물쥐 유행어는 좀 마이너한가? 아니, 웃긴 게 너 기인 팬이었나? 나 DRX 팬인데 기인보다 요즘은 도란이 잘하는 것 같음. 저거 뭔가 핀트가 안 맞아. 기한 말한 거였음. 약간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을 그냥 한 자리에다가 앉혀놓고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대부분은 그렇지요. 아프지 않고 잘 살면 좋겠어요 라던가 불행하지 않으면 뭐 행복한 거 아닌가요? 이러고 있는데 이제 유하람이 진입하는 순간 이제 행복하려면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할 때 행복한지 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행복한지도 모르면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 눈으로 보시죠? 나만 이렇게 간절한가요? 여러분은 행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요 느낌인 거야. 내가 굳이 이제 그 말을 이렇게까지 대놓고 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기본적인 바이브가 이러니까 말 몇 마디만 섞어도 대충 감이 오는 거지. 이 새끼 부담스럽다. 듣자마자 몰려오는 피곤함, 확실히 왜 부담스러운지 알겠다. 말이 좋아 설명이지 그냥 꼰대 같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게 이제 내가 더 오만한 투로 말하면 그게 진짜 꼰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통 사람들은 저를 멀리서 볼 때 존경하고 멋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한 번씩 강연 형태로 만나면 생각지도 못한 통찰을 하게 해주고 새로운 관점을 부여해주니까. 근데 그래서 나랑 친구할래요?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주변인들은 딱 그거지. 저 새끼 또 저런다. 그치, 반대로 옆에 있으면 늘 새로운 관점이 사람과 맞춰가야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농도가 다르다는 느낌들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니야. 뭐 나는 진짜 검은색에 가까울 정도로 진한 파란색인 거고 누군가는 이제 진짜 투명한 색에 가까운 묽은 파란색인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끔 나한테서 한 방울 떼어가지고 퐁 했을 때 인생에 더 풍요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옆에 있으면은 삼투압이 일어납니다. 나한테 이제 흡성대법을 당하는 거지. 쭈압. 멀리서는 존경하고 가까이 하기엔 부담스러우면 종교인인가요? 생각보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종교인들 중에서 특히나 스님들이 존경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래서 절간 생활할래? 스님들이랑 같이 지낼래? 라고 하면은 예스라고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래서 내 포지션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유아람 채널에서 저의 이제 잡설이나 주저리를 자꾸 풀어보는 게 약간 간을 보는 것도 있어요. 과연 나의 이제 솔직한 모습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일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라는 그런 느낌을 보는 거지. 그런데 확실히 유아람 채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라이트하고 이제 2030 안전 놀이터 그렇게 해서 이제 놀자판이다 보니까 확실히 잘 어울리지는 않더라. 머무르다라는 공간의 존재 이유인 것 같아. 그게 그냥 내가 마음껏 진지해져도 괜찮은 공간. 그래가지고 이제 유아람 채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머무르다로 유입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확실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그냥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랑 뭐 예술가들, 뭐 신부님, 목사님, 또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화가 잘 통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이제 딥한 사람들, 누가 보기에는 중2병 걸린 사람들, 또 고민 많은 사람들, 나처럼 그냥 인생 생각하고 사랑 생각하는 게 그냥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을 모으는 게 참 필요하겠다. 근데 아까 위에서 그 얘기로 돌아온다고 하면 그래요. 누가 이제 울어줄 사람 많게 방송 열심히 해라 그랬잖아.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수입이 없는 3일을 보내면서 나는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것 뿐이지 뭐 포맷이 방송이든 뭐 음악이든 그게 문제는 아니구나. 근데 확실히 이게 약간 사랑과 비슷합니다. 사람이 받고 싶은 사랑의 총량이 있다고 할 때 연인에게서 받는 사랑이 가장 좋지만 우정이든 아니면 이제 뭐 제자에 대한 사랑이든 아니면은 뭐 동료애든 이런 것들로 채우는 방향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는 있거든요. 결국 이제 연인에게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할지언정 그것마저도 없을 때랑 그거라도 있을 때는 확실히 다르다. 지금 제가 이제 방송, 음악, 뭐 글, 모임 이런 거에서 느끼는 그 감정도 좀 비슷해요. 뭐 연기까지 포함해서 나를 표현하고 관심받고 싶다 라는 그 가장 큰 전제 아래서 어디서 얼만큼 채우느냐? 약간 그 정도의 차이지 그 형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나는 저 중에서 뭘 해도 재밌게 할 거다. 그래서 제가 뭐 하루 종일 글 썼다는 것도 사실 그런 내용인 거고. 그런데 내가 방송만큼 돈 잘 되고 대중적인 걸 못할 것 같아. 아 그래 뭐 이것도 이제 나도 방송 처음부터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것도 아니고 모르지 또 어느 게 하나가 터져가지고 그거를 또 전업으로 하게 될지. 근데 적어도 이렇게 수입 없이 글만 쓰는 며칠을 보내보다 보니까 느껴집니다. 글러 먹었다. 지금 이제 정규 앨범 그것도 이제 돌려 듣는데 곧 죽어도 차트는 못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지금 뭐 한국 힙합이랑 라이트가 이제 어쨌든 간에 볼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10만 뷰씩 간 거겠지만은 방송이 없었다면 그만한 주목도 못 받았을 거고 내가 이제 글이니 뭐 모임이니 음악이니 연기니 이런 거 하는 게 다 이제 방송에서 끌어모은 관심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적어도 공간 머무르다 계약한 2년 동안은 열심히 방송할 생각해야겠구나. 그래서 되게 역설적으로 방송의 소중함을 되게 많이 깨닫는 휴가입니다. 크리스마스에도 갑작스럽게 켰는데 여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무르다도 저한테 의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최대한 안 빼먹고 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네. 여기가 나의 가장 편한 공간 느낌이지. 그러게요. 크리스마스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 내년에 시작되면은 그냥 에세이 모임 아마 일요일 낮에 할 것 같거든요. 일요일 낮에 꾸준하게 열어가지고 좀 충분하게 같이 가는 동료들을 모아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여러분 날씨가 엄청 찹니다. 진짜 아까 들어오면서 얼어 죽는 줄 알았어. 조심하세요 여러분.